우리 아이 건강 먹거리로 지킨다. 바른 먹거리 공동육아 진행을 맡은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살 딸아이를 키우며 오늘 또 밥상 전쟁을 치르고 온 육아맘 정가은입니다. 네, 가은 씨처럼 아이들 밥상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 부모님들 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그 밥상이요.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쉽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드리는 시간 오늘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또 역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귀신같이 몸에 좋다는 재료는 죽자고 싫어하고. 뭘 싫어해요? 예를 들면 뭐 채소 종류, 당근, 우엉. 시금치, 아. 우엉 뭐 이런 뭘 거는 좋아해요? 아직까지 초콜릿을 먹이진 않았는데 약간 맛을 보지는 않았지만 초콜릿이 맛있다는 걸 아나 봐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먹고 그런가 봐요. 또 어른들이 먹는 걸 보니까 그리고 뭐 먹이고 싶지 않은 뭐 단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건 또 애들이 귀신같이 막 달라고 해서 엄마들이 좀 마음이 아프죠. 네, 간식과의 전쟁도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먹을거리와 식습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실질적으로 너무 잘 먹어서 저를 닮을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반찬을 좀 많이 먹여보도록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신 적은 있는데 아이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도 않고요. 양이 어른들만큼 먹어서 제가 좀 먹지 말라고 말리는 편이에요. 통통하다 정도의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지금 많이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소화기의 가장 흔한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는 소화 비만입니다. 아이들은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양을 줄이면 안 돼요. 굶기면 절대로 또 안 되고요. 소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특급 재료 지금 공개해 볼게요. 신의 채소라고 하면 뭐 합니까? 안 먹으면 알죠? 꽝이죠. 엄마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엄마들은 환호하고요. 아이들은 맛있어서 즐거워하는 밥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먹거리 공동육아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세계적으로 소화기의 가장 흔한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는 소화 비만입니다. 맞아요. 소화 비만이 이렇게 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은 씨는 좀 느끼는 경각심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아기는 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아서 조금 우리 아이가 말랐다 싶으면은 이게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한참 클 나이에 얘가 안 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성장에 대한 고민. 네, 반대로 또 토실토실 살이 찌는 아이들은 또 그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소화 비만이면 어쩌나 또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안 먹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요 통통한 아이들 부러워하거든요. 그럼 부러움을 받는 그 엄마들은 이것도 전쟁이라고 맞아요. 먹지 마라 하는 게 참 마음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워낙 요즘은요 고영양, 고칼로리 음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소화 비만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 모시고 소화 비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 또 좋은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밥상도 함께 꾸며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김병곤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 모시고요. 소화 비만에 대해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은 70% 정도에 달합니다. 소화 비만은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체뿐만이 아니고 정서의 조절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자리에서 운동 한번 해볼까요? 복부와 허리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놀이하는 느낌이 들면서 나도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이들이 통통하다는 게 그렇게 큰 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워낙 고칼로리 고영양에 노출된 지금은 소화 비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죠,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소화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 비만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려면 우리 아이가 소화 비만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경계에 있는지 네네네. 확실하게 알아야 될 텐데요. 이걸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소화 비만은 일반적으로 BMI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중에서 신장의 제곱을 나누게 되면 그 BMI 기준에 해당되는 경계치인지 정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가 어느 정도 돼야 비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20 미만이면 약간 저체중이고요. 그 다음에 20 이상에서 24가 되면 정상, 그 다음에 24에서 25가 되면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이면 비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잖아요. 네네, 활동량도 맞습니다. 많고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배우는 네. 것도 많은데 왜 예전 아이들보다 소화 비만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소화 비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먹는 음식 대비 활동하는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깁니다.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고칼로리보다는 저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했고 활동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앉아있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양의 과잉 공급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양을 먹더라도 고칼로리인데 예전보다 네. 움직이는 양은 예전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뭐 공식이 명확하네요. 맞아요. 살이 네. 찌는 이유는요. 그렇다면 이 소화 비만이 어느 정도로 위험하길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봐야 하는지 예전에 비해 얼마나 늘었나요? 예전에는 그 소화 비만이 1980년대에는 대략 한 3%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2010년에 오면서 대략 1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 비만이 위험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비만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위험하길래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소화 비만과 성인 비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성인 비만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반면에 그 소화 비만은 지방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숫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비만에 빠르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늘어나면 줄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거야, 남보다. 그리고 살이 잘 가능성이 쪄. 많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게 되네요. 예.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 네. 좀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윤정선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서 평생 또 위험한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병들한테 위협을 받을까요?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은 70% 정도에 달합니다. 네, 만약에 성인이 돼서 성인 질환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병, 천식, 수면중 무호흡, 우울증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아동심리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소아 비만이 약간 심리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들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네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이 아이를 키우실 때 어디에 내 아이가 좀 어떻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뭐가 좀 어떤 힘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거를 좀 원하세요? 저는 마음이요. 마음을 우리가 좀 자신 있고 네. 우리가 그런 걸 자존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일단 외모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살이 비만이 되게 되면 자기가 보기에도 안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존감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몸이 좀 둔해져요. 근데 우리가 영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몸을 사용해 가지고 유능감을 아이들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네? 와, 내가 더 빠르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항상 한 박자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유능감을 형성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래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예방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소아비만 예방을 위해서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본인의 몸 관리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봤을 때 아빠만 비만인 경우가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대략 40% 된다고 하고요. 엄마가 비만일 경우는 60%가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비만일 경우 80%의 비만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비만 문제는 아이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엄마가 비만일 때 비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배운 것이 그대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아이들의 식습관을 우선 엄마가 좀 냉정하게 또 건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식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들은 아무래도 부모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리한 금식이나 절식을 요구하거나 음식을 선택하는 조리법을 부모가 배우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은 칼로리의 계산보다는 우리가 자주 먹어도 되는 것,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식사 피라미드에 의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해도 가끔 한 번 먹는 거야. 매일 네. 먹는 건 아니야 라는 인식을 좀 그쵸. 심어준다면 좀 네. 훨씬 좋겠네요. 네, 쉽게 그러면 갈 수 좋을 것 있겠네요. 네. 자,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운동하자고 하면 무작정 좀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절하게 운동을 유도해주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즐거운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신체 활동, 스포츠, 운동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들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체 활동, 움직임들은 매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포츠와 관련된 연습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네. 그 다음에 어떤 격렬한 축구, 농구 이런 시합들은 주 2회 정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운동하자고 하면 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강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 마음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좋을지는 이영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네요. 네, 네. 엄마와 아이 간에 이런 신경전 없이 운동을 좀 건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네. 같은 거 없을까요? 근데 이제 운동을 통해서 뭘 도대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억지로 시키면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게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에게 등산이 좋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싫다고 하는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캠핑 좋다니까 애 싫다는데 막 애들 끌고 가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분노해요.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왜 아빠는 아빠가 좋다는 것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원칙, 싫어하면 하지 말아라 합니다. 네, 아이가 너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요. 그럼 2번째,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책이 싫은데 울며 불며 산책시킬 필요가 없는 거고 차라리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자. 예를 들자면 그래서 동네 몇 바퀴 이런 것도 어쨌건 이제 걸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또 아이들 또 운동시키라 그러면 부모님도 갑자기 또 배드민턴 사가지고 열의를 불태우시면서 하는데 애들은 못 맞추면 왜 그거 못 맞추냐고 또 싸우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 대부분 나가서 좀 놀고 오라면 애랑 꼭 싸우고 들어오시고 애 울리고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엄마랑 또 싸우고요. 네, 그러면 또 어머님도 그거 하나 애를 갖다 못 다루느냐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 그 배드민턴 공을 풍선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하는 것 통해서 어라? 내가 아빠보다 더 잘하네? 내가 엄마보다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체적인 유능감이나 정서적인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시고요. 또 3번째 원칙은 뭐냐면 같이 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 싫어가지고 하는데 애를 위해서 억지로 하면 그 분위기가 싸해.
해려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엄마도 재미있고 아빠도 재미있고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좀 지켜보시면은 사실 그 방법 찾을 수가 있거든요. 모두가 또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거, 예,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 귀찮으면요.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이제 동영상 플랫폼으로 틀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막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나요. 네네. 네, 층간소음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저녁 네. 먹고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신 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와 엄마가 함께 조금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영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하는 운동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장에서 아니면 잔디밭에서 규칙 없이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비규칙성에 부모님이 들어가서 같이 어린아이가 된 듯 움직여주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 좀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운동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보여주실 수 네, 있으시겠어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귀여운 아이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운동 다솜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에서 뛰어놀거나 정글짐, 구름사다리 같은 곳에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인데요. 오늘 실내니까 저랑 간단하게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매트 위에 올라가 볼까요? 저쪽 보고 이렇게 엎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들고 이렇게. 그렇죠. 오. 기어가 볼까요? 하나, 엉금, 둘, 엉금, 발도 엉금. 그렇죠. 둘, 나는 곰이다. 셋, 뒤로. 발도 한 그렇죠. 세씩. 뒤로 하나, 엉금 엉금, 둘, 엉금 셋. 엉금. 잘하네요. 네. 네. 이 운동을 하면 어디가 발달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운동은 이 곰이 걷는 듯한 동작에서 만들어진 운동인데요. 팔과 다리가 협응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엎드린 자세이기 때문에 복부와 허리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코어, 코어 운동.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면 네. 엄마와 함께 운동하는 느낌이 아니라 놀이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럼요. 네. 자연스럽게 나도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엄마는 사자할게, 너는 호랑이 그쵸. 하면서 네, 할 네. 수도 있고요. 네. 또 애들 또 공룡 좋아하니까 네. 남자 아이들은 네. 네, 그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어렵진 않았어요? 다음 동작 도전해 볼까요? 네. 자, 그럼 다음 동작 도전해 주시죠. 다음은 악어처럼 기어가기. 악어 알죠? 아, 이거 다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엎드려서 팔하고 다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팔하고 다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 다시 반대쪽. 그렇죠. 다시 하나. 그렇죠. 뒤로 한 번 더. 뒤로 하나. 이제 반대로. 그렇죠. 둘. 오, 하나. 그렇죠. 됐습니다. 잘했어요. 이게 곰하고 다른 게 악어는 다리가 더 짧으니까 몸이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같이 가는군요,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전에 곰은 조금씩 움직이게 해서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조금 적게 하지만 이 동작은 크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른들이 하는 버피 테스트인데요. 자, 팔 뒤로. 자, 다시 둘, 셋. 일어나고. 오, 좋아요. 다시 하나. 빨리 해볼까요? 하나, 빨리. 둘, 셋, 넷. 한 번 더. 한 번 더. 빨리 하나, 둘, 오. 셋. 잘한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게 보기에도 꽤나 근력이 필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 손발의 어떤 협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맞추는데 집중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어른들처럼 정확한 동작을 요구해서는 아이들이 아마 싫어할 겁니다. 아, 하는데 발을 더 빼야지. 그죠, 네. 말하면서 90도. 네, 막 속도 이렇게 하다가는 또 울면서 끝나겠네요. 네, 아마도 싸우고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엄마 아빠의 기대치를 좀 낮추고 네. 잘한다 응원해주면서 네, 네,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곤 선생님과 함께 또 우리 다솜이 양과 함께 소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도 배워봤습니다.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오늘 밤이라도 꼭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로 또 동네로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코너인데요. 랭킹 소개 요리스타그램. SNS상에서 소화비만, 저칼로리 건강식이라는 키워드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이 정말 다양하고 많아서 선정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화제의 영상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소화비만에 좋은 레시피 5위는 바로 치즈 과자 레시피입니다. 과자를 찾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인 어머니들이 솔깃해하실 만한 영상인데요. 그냥 포장 그대로 일단 가위로 잘라주면 되네요. 단 2분 만에 치즈 과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방법도 간단하고 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른 채로 그냥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주의할 사항. 전자레인지에 너무 많이 돌리면 망한다는 거.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분만 투자하면 맛있는 치즈 과자가 완성됩니다. 소화 비만에 좋은 레시피 4위는 바로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은 영양 간식, 바로 고구마죠. 고구마 말랭이를 고구마와 비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하는 크기로 고구마를 그냥 잘라주세요. 자, 먹기 좋게, 아이들이 먹기 좋게, 혹은 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양 간식으로도 드실 수 있으니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접시에 서러붙지 않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닐을 씌워서 구멍을 약간만 내주시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고 2분 식히고 이거를 한 4번, 5번 반복만 해주시면요. 홈메이드 고구마 말랭이가 완성이 되네요. 자, 오늘의 4위는 바로 홈메이드 고구마 말랭이 레시피였습니다. 네, 3위는 고구마 토스트입니다. 색이 참 예쁜 자색 고구마와 저지방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로 만드는 토스트 레시피 영상인데요.
색감이 참 예쁘네요. 맛있겠는데요? 눈으로 먼저 먹는 맛이 있네요. 아주 이렇게 고구마랑 요거트랑 빵 사이에 넣어서 견과류까지. 뭐 영양은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사실 뭐 엄마들 손은 많이 가지만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높기로 익히 알려진 고구마로 아이들 간식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은 뭔가요? 2위는 두부 유부 초밥입니다. 두부는 아이들이 비교적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저희 딸도 어릴 때부터 두부는 또 잘 먹더라고요. 자, 유부 안에 밥 대신 두부를 넣어 만든 요리인데요. 두부는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두부를 으깨고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 먹을 네. 때는 유부 초밥인 줄 알고 네네. 두부인지 모르고 먹을 거예요. 네네네. 네. 또 유부가 또 짭조름한 맛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저런 맛을 또 좋아하잖아요. 두부로 아이들 체중도 조절을 하고 키도 쑥쑥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인가요? 대망의 1위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곤약 짜장면입니다. 곤약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짜장면 좋아하시죠? 아유, 없어서 못 먹죠. 그쵸. 네. 짜장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우리 아이들도 짜장면 참 좋아하는데 사실 이 짜장면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서 체중 조절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피해야 될 음식이거든요.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할 때 칼로리가 거의 없는 곤약면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죠.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곤약 짜장면 영상이 SNS 랭킹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요리법들은 우리 네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다이어트 하는 우리 엄마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먹을거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소화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특급 재료 3가지를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윤정선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살이 찌면 나중에 다 키로 간다고 엄마들이 괜찮다고 일단 옆으로 키워놓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릴 때 살이 찐 게 다 키로 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속설인데요. 일단 비만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키 성장을 방해하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키 성장에 방해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성 호르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발병률이 높은 성조숙증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네, 문제네요. 네. 소화비만이 이게 어려운 게요. 보통 우리들은 성인들은 그냥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좀 운동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좀 양 줄여도 버틸 수는 그쵸. 있죠. 네. 근데 아이들은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양을 줄이면 안 돼요. 성장에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굶기면 절대로 또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건강도 챙기고 체중도 조절할 수 있는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의 재료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세상에 마이너스 칼로리란 게 있나요? 무슨 운동에서 빼는 거 말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 칼로리는 존재를 해요. 네. 식품 안에. 근데 식품 자체의 칼로리보다는 그 식품을 소화시켰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높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살이 빠지는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씹고 소화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열량보다도 네, 네. 열량이 훨씬 낮은 더, 거예요? 네, 낮아요. 네. 제가요, 첫 번째로 공개할 식재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g당 고작 한 3kcal 밖에 안 되는 식재료예요. 100g당 3.
100g당이요?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해봐서 아는데 100g에 보통 그래도 150, 160은 해요. 그쵸. 뭐 먹을 만한 무조건 것들이 하죠. 뭐 네. 아주 두유라던가 네. 뭐 이런 뭐 삼식 같은 것도요. 아 선생님이 100g에 3kcal라고 해주시니까 네. 더 기대가 되는데요. 소화 비만을 예방하는 초저열량 재료가 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해 볼게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바로 우무입니다. 네. 사실 요즘 신세대들, 그쵸. 젊은 엄마들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그렇죠, 잘 같아요. 모죠. 이 우무가요, 사실은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이 바닷속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있는데요. 이 해조류를 삶아서 내린 국물을 식히면 묵처럼 엉기거든요. 그게 바로 우무예요. 근데 이 우무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칼로리가 일단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엄마가 콩물에다가 네. 쟤를 약간 국수처럼 맞아요. 이렇게 말아서 주셨거든요. 그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무예요. 날씬하네 가희 씨가. 저걸 많이 먹었었어요. 아 우리 엄마 왜 안 해줬지? 우리 엄마는 그냥 잡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셨고. 이 우무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알려주실 거 있으세요? 네, 우무는 맛도 영양소도 없이 그저 섬유질로만 되어 있는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공복감을 없애는데 제격인 음식입니다. 네. 일단 이 식감에만 아이들이 익숙해지면요. 어떤 양념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요새 정크푸드 굉장히 좋아해서 햄버거들 간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럼요. 그거 대신에 우무떡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무떡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사실 이 우무가 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른 후라이팬에다가 요 우무를 썰어서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좀 날아가겠지요. 거기에다가 쌀가루를 좀 넣고요. 잘 섞어서 그 우무 자체에 있는 자체 수분으로 반죽을 좀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2, 3분 정도 돌려주면 그 쌀가루가 우무 수분에 엉겨서 약간 떡처럼 되겠죠. 그거를 살짝 떼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다시 한번 붙여서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쫄깃하게 잘 먹는 우무 떡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침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공복감이 생기면 어른들은 좀 참아요.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물이라도 먹고 참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못 참거든요. 아무거나 예, 지져먹고 그러다 난리가 보니까 나요. 예. 그 끼니와 끼니 사이의 공복감을 이런 우무떡이라든지 칼로리가 낮은 걸로 좀 채워주면 아이들 비만 예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전 한참 먹을 때 배고파서 먹을 거 없으면 네. 식빵을 정말 한 줄씩 먹고 그랬어요. 네.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머님들 이런 건강 간식을 꼭 좀 해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는 우무로 떡을 만들 거예요. 먼저 우무를 살짝 볶아 수분을 제거합니다. 수분이 제거된 우무에 쌀가루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리면 우무 반죽 완성!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반죽을 조금씩 떼어 붙여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붙이면 맛이 더 살아나요. 칼로리 제로 영양 간식 우무떡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명품 식재료 다음 재료 또 만나볼 수 있겠죠? 다음 재료는요, 신의 채소라고도 불리고요. 신의 채소요? 부엌의 상비약고로도 불려요. 그리고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근데 뭐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도 그냥 먹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우리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원래 채소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관심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양파? 양파 아닐까요? 양파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양파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양파는 아니에요. 당근, 무. 그거가 지금 안 나왔어요. 딱 그거.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신이 내린 신의 채소 한번 만나볼까요? 아, 살비야. 네, 바로 양배추예요. 양배추 사실 칼로리가 적고 이 포만감이 있어서 그렇죠. 다이어트에 그동안 많이 활용은 되어 맞아요. 왔었어요. 네. 어떤 식품인가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줘서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가 소화 속도를 늦추거든요. 그래서 쉽게 배고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과연 신의 채소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신의 채소라고 하면 뭐 합니까? 안 먹으면요? 네, 말적 네. 꽝이죠. 네, 요거 좀 아이들이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침마다 혹시 주스 좋아하세요? 스무디 이런 거? 주스는 아이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저희 아이들은 사과 주스를 특히 맞아. 좋아해요. 사과 주스. 네. 그럼 사과 주스 먹을 때 이렇게 양배추 살짝 씻은 다음에 같이 넣고 같이 갈아주시면 아주 좋고요. 왜냐하면 사과의 향과 맛 때문에 양배추인 줄 모르고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근데 또 굉장히 좀 맛에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양배추네? 이럴 친구들한테는 나 무가당 요거트 있죠. 네. 그거를 좀 같이 넣고 얼음이랑 같이 해서 시원하게 갈아주면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 갈 때 목이 시원하게 시원할 때. 간식으로 먹여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정크푸드 햄버거 종류인데요. 네. 사실 집에서 엄마들이 샌드위치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은데 그럴 때 이 양배추 아주 실하게 쓰시면 좋아요. 양배추를 아주 곱게 채 썬 다음에 끓는 물에 햄을 한번 좀 데쳐주세요. 네. 그러면 염분이 좀 빠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오이, 당근 이런 것들 좀 같이 넣고 올리브 오일하고 무가당 요거트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서 섞어주세요. 마요네즈 대신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베이글 또는 바게트 같은 약간 잡곡이 섞여 있는 빵에다가 넣어서 아이들 주면 아이들이 아주 햄버거 찾지 않고 요거 네. 샌드위치로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지요. 네, 우리가 한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샐러드 빵 그렇죠, 같은 맞아요. 그런 네. 맛이 나겠네요. 빵만 건강한 빵으로 바꿔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양배추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먼저 사과를 작게 잘라주세요. 작게 잘린 사과와 양배추, 요구르트를 함께 넣어 믹서기로 잘 갈아주면 완성! 양배추를 넣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겐 비밀! 달달한 사과향이 일품인 양배추 사과 주스로 아이들 건강 챙겨봐요. 소화 비만을 예방하는 명품 식재료 3위 우무 만나봤고요. 네. 2위 양배추까지 만나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1위가 더 기대가 되고 귀가 네. 솔깃해지는데요. 과연 1위는 뭘까요? 이 1위 식재료는요, 바로 미 시사 주간지 타임이 뽑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타임이 뽑았으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뽀빠이 영양간식인 시금치보다 네. 칼슘이 4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칼슘 폭탄 식재료입니다. 시금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금치보다 4배가 많다고 네, 하면 또 맞아요. 뭘까요? 네. 100g당 고작 한 3kcal밖에 안 되는 식재료예요. 신의 채소라고도 불리고요. 신의 채소요? 이 전체가 다 꽃이에요.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레몬보다도 2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인정한 명품 식재료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인정한 명품 식재료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네. 브로콜리였네요. 네, 브로콜리였어요. 네. 브로콜리! 내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나도! 브로콜리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무처럼 생겼어요. 맛있어요. 브로콜리 좋아하는 사람? 이 브로콜리는 어떤 영양소죠?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레몬보다도 2배 더 많은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채소 중에 철분이 가장 많아서요. 빈혈에도 좋습니다. 네. 뭐 아이들한테 좋다는 영양소는 브로콜리에 다 들어있네요. 네. 브로콜리는 뭐 이미 이유식 때부터 어머님들이 그렇죠. 많이 이용을 하셨겠지만 많이 쓰시죠.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요리 팁이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사실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가 다 꽃이에요. 이 꽃봉오리를 우리가 먹는 건데요. 이 브로콜리의 꽃봉오리에 있는 영양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있는 게 바로 브로콜리 줄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줄기는 다 버리세요. 네, 그쵸? 버려야 줄기 되는 건줄 버리시죠? 알았어요. 사실은 이 브로콜리는 지방하고 같이 결합되면 훨씬 더 영양소 성분이 빨리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볶거나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 브로콜리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려면요, 영양소 손실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이 좋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생것으로 볶거나 이러지 마시고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파랗게 된 연후에 만약에 이유식을 한다 그러면 곱게 갈아서 쓰시고요. 근데 브로콜리 데치다 보면요, 어느 네. 정도 타이밍에 브로콜리를 건져야 할지 이 노하우가 잘 네.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팔팔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넣었다가 빼시냐면 불과 10초. 네. 네, 근데 만약에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한 30초. 또 브로콜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씻을 때 브로콜리는 약간 얘를 얼마만큼 씻어야 되는지 맞아요. 브로콜리는 세척이 가장 중요한데요. 브로콜리가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닦지요. 네네. 그러지 말고요. 브로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약간의 식초 2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박아요. 아래로. 그러고 나서 뚜껑을 잠깐 덜어 놓잖아요. 그래서 5분간 두면 송이송이 살려있는 안에 이물질이 완전히 빠져서 진짜 깨끗한 브로콜리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담근 물에 이렇게 담아서 5분 정도 세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그 특유의 맛, 향, 네. 식감 때문에 네. 아예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잘 속여서라도 먹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속이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알고 나서는 더 안 먹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게 다지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 입자가 있게 만들어서 요새 감자가 아주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감자 찌면 아주 맛있는데요. 포슬포슬하게 만든 그 감자 찐 거 우리가 으깨 가지고요. 브로콜리 잘게 데쳐서 잘게 썬 것과 같이 걸쭉한 거 좀 넣고 버무려서 샐러드 소를 만드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곡 식빵이라든지 아니면 현미 식빵 또는 바게트 같은 것에 살짝 도포를 해서 겹쳐가지고 아이들 주면 아주 잘 먹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꼭 빠지지 않고 아이들 먹여야 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달걀을 완전히 프라이를 해서 안에 넣고 하나 달걀 정도 넣어준 다음에 같이 먹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달걀 같이 삶아서 으깨서 같이 샐러드로 아유, 그래도 만들어도 좋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약간 시간은 조금 네. 차이를 둬야 되겠죠. 네. 그 자체로 밥 반찬으로 아이, 먹어도 그럼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는 레시피까지 배워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 소화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명품 식재료 탑3 만나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먼저 삶은 감자를 으깨 준비할 거예요. 삶은 감자에 브로콜리와 채소를 잘게 잘라 넣으면 식감을 숨길 수 있어요. 각종 소스와 함께 버무려주면 샌드위치소 완성! 체중을 조절해야 할 때는 곡물빵이 좋겠죠? 빵 테두리까지 예쁘게 잘라 정리하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브로콜리 샌드위치 완성! 소화 비만
비만을 잡는 지름길 또한 밥상에 있지 않을까. 엄마들은 환호하고요. 아이들은 맛있어서 즐거워하는 밥상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부담 없고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면 살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세요, 살찌시고요. 저 같은 이제 비만자도 이제 살을 뺄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이제 식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어때요? 맛있었던 기억을 떠올려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야지. 하나, 둘, 셋. 지금부터는요,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밥상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엄마들은요, 아이들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특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소화 비만을 잡는 지름길 또한 밥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맞아요. 네, 밥상 고민 정말 많지 않을까요, 엄마들이요? 엄마들의 하루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 밥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소화 비만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 엄마들의 무게감이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엄마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엄마들은 환호하고요. 아이들은 맛있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막강한 밥상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든든한 셰프 군단을 또 모셨어요. 우리 꼬마 요리사님과 함께 저희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균 셰프님, 토니오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각오 한마디씩 좀 밝혀주세요. 보통 하면은 음식이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살이 있죠. 네. 근데 오늘은 맛있게 먹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부담 없고 소화 잘 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맛있는 게 사실 공존하기라는 게 쉽지 않죠. 오늘 한번 또 기대를 한번 걸어볼게요. 토니오 셰프님은 어떤 가보세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맛있으면 살찌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세요, 살찌시고 하세요. 살이 엄청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근데 저 같은 이제 비만자도 살을 뺄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아이들도 건강하게 이제 식단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누구보다도 다급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자, 이용희 선생님,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는 거, 아이에게 또 필요한 요리를 해주는 거,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시나요? 해야죠. 안 되죠.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어도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맛있죠. 기분 좋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거죠. 음식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만들다 보면 한 번쯤은 맛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아이들은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엄마들은 그 번거로움이나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요리를 선뜻 아이들과 하기 힘든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어느 단계까지 아이와 함께 해도 될지 꿀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두 분 스타일이 많이 다르시거든요. 네. 또 적당한 긴장감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화 비만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줄 아이조아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재료입니다. 닭가슴살, 허브, 올리브유, 오이, 당근, 아보카도, 간장, 후추, 흑임자, 견과류, 브로콜리, 식초, 설탕, 소금,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재료들을 우리 꼬마 요리사 다솜양이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언뜻 봐도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재료들이 군데군데 다소 등장하네요. 네, 솔직히 다솜이는 여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네. 뭐가 싫어요? 파란 거. 브로콜리? 아니면 당근?
아보카도 사실 아보카도는 네. 요즘 뭐 유행이고 각광을 그렇죠. 받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무맛이거든요. 얘는. 그렇죠. 네, 아무 맛이 없거든요. 아무 맛이 아이들 없죠. 입장에서는 이걸 왜 먹어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가능할까요? 뭐 영광을 토니오 셰프에게 돌려드려야겠어요. 네, 벌써 저기는 표정 분위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른이지만요, 네네네. 닭가슴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약간 퍽퍽하고 목이 메인다는 그렇죠.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또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셰프님만의 꿀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닭가슴살을 뭐 다이어트나 운동을 위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근데 요즘 워낙 그런 요리들이 많이 나와서 먹기 편해진 닭가슴살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먹다 보면 그것도 물리고 질리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오늘 닭가슴살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비드, 저온조리라는 방식인데 그거를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만 알면 올 여름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자, 첫 번째 요리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먼저 닭가슴살을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는 일반 그냥 뭐 더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뭐 처리한 건 아니고요.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도 되는. 아무거나 사시면 네. 돼요. 근데 이따 먹었는데 이거 분명히 너무 부드러운데 일반 닭가슴살이 아닌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닭가슴살. 의혹 제기하지 마세요. 의혹 네. 제기하시면 아니면 그냥 드셔보세요. 자, 이게 간단해요. 이런 지퍼팩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 지퍼팩을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2덩이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임이라는 허브랑 로즈마리라는 이제 허브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꼭 이거 아니시고 없으면 파를 넣어도 되고요. 마늘을 넣어도 돼요. 뭐 집에 깻잎 있으면 깻잎 넣으셔도 되고 이게 향을 줄 수 있는 채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신채 아무거나. 그렇죠. 네. 뭐 생강 넣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타임을 좀 넣고요. 그다음에 로즈마리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닭가슴살에 살짝 나는 그 비린맛까지 잡아줄 수 있도록 후추도 조금 넣어보고요. 갈아볼래? 저는 그 닭 비린내가 싫더라고요. 그렇죠. 닭 비린내가 네. 나죠. 자, 허브가 들어갔고 후추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대로 넣으면 이 향이 잘 배지 않아서 네. 향이 잘 배이고 부드러워지도록 올리브유도 살짝 첨가해 볼게요. 네. 네. 올리브유가 없으시면은 식용유 넣으셔도 돼요, 집에서. 콩기름. 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향이 배이게 맞습니다. 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름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을 살짝 넣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네. 그 참기름이나 약간 그런 매운맛이 그 염분을 안 먹어도 조금 먹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수비드 머신이나 진공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퍼팩과 튼튼한 폐활량과 빨대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올리브유 마실 것 같은데요. 조절해야죠. 예, 예. 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충분하다고 네, 봅니다. 네. 자, 다솜아 이거 지퍼팩 여기 다 다솜이 한번 빨아볼래? 아이들도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죠. 아, 네. 네. 힘든 걸 애를 시키세요. 이게 다솜이 폐활량이 얼마나 체험학습이라는 된다고. 겁니다. 체험학습. 자, 이렇게 해서 끝에를 살짝만 열고 다솜이 요구르트 먹듯이 한번. 자, 다솜이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해주세요. 쑥. 자, 감점. 여기서 감점. 잘하고 있어. 오, 다솜이 건강한 친구구나. 좋아. 폐활량 좋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도와줬으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또. 힘드네요. 웬만하면 용돈을 좀 모아서 지퍼백 네. 기계를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시면 제가 이게 실수를 했는데 지퍼백을 좀 작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 폐활량에 너무 믿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밀착됐죠? 어쨌든 그쵸? 네, 밀착이 됐어요. 네, 거의 기계로 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날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 다 전기밥솥 있죠? 네. 그거를 물을 담근 다음에 보온에다 넣고 이거를 그대로 담가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해주시면은 말하자면 수비드가 밥통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수비는 아니지만 웬만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질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결 자체가 속이 엄청 부드러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네. 요리사분은 아실 거예요. 결만 봐도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네, 그렇죠? 부드러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죠. 자, 다솜이 닭고기 좋아해요? 어때요? 평소에 먹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그래요? 치킨에 왜 퍽퍽살 있잖아.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뭐가 더 부드러워? 이거. 그렇지. 진땀나네.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진땀이 나네요.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볼게요. 아, 요런 건 또 아이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먹기 편한 정도로 다솜이가 찢으면 돼. 이렇게 찢어봤죠? 근데 이제 그렇지, 집에서 잘한다. 엄마랑 함께 이런 재료들을 다듬고 찢고 뭐 이런 걸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선생님 아이들 정서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존중하면서 지금 바라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는 좀 스스로 하게 되면 아, 내가 되게 존중받는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해낸다는 느낌. 그걸 믿어준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아보카도랑 채소류를 손질할 건데요. 이 채소는 저희가 칼로 썰지 않고 오늘 필러를 사용해서 썰어 볼 거예요. 필러를 사용하면 이 재밌는 게 이 식감이 많이 변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다솜이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밌어요? 느낌이나요? 저 죄송한데 아이가 하게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이게 생각보다 힘이 좀 들어가서 처음에 기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아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렇죠. 잘한다. 오, 이제 잘하네. 와, 그렇지. 와 진짜 정말 이게 또 요리사 하다 보면 늘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또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와, 잘한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예쁘네요. 색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살짝 부어 보도록 할게요. 빙수를 여기다 좀 부어서 잠깐만 놔두면 오이가 더 아삭하게 살아나고 당근도 식감이 더 좋아져요. 아, 다솜이가 싫어한다는 그 아보카도가 등판했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사실 마트에서 사는데 거의 못 드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빨리 썩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딱딱해서 썩죠. 못 먹다가 맞아요. 익으면 또 맞아요. 한꺼번에 익어서 물러버려요. 맞아요. 사실 그게 가장 이유가 뭐냐면 난 아보카도를 쓰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요리할 때 쓰려면 안 익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 쓸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보카도를 사와요. 근데 다 익은 거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고요. 그냥 꺼내 놓으셨다가 쓰셔도 되고요. 근데 덜 익었을 경우는 집에 쌀 있죠. 네. 그 쌀에다 아보카도를 박아 놓으면 과숙이 빨리 돼요. 네, 그렇게 쌀 속에다가 그렇죠.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죠. 쌀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 아보카도를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넣으면은 잘 으깨주면 돼요. 손으로 으깨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찰흙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뭉개지는 그 느낌이 아이들 정신 건강에 되게 발달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닭가슴살을 짝꿍으로 아보카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네,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닭가슴살이 사실 수비도 해도 계속 먹다 보면 좀 뻑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보카도가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닭 다리살 같은 맛이 나요. 그렇지. 네, 닭 다리살로 맞아요, 변합니다. 이게 그 촘촘히 들어가면서 닭 다리살로 변하게 되는 마술이 생깁니다. 자, 닭가슴살을 넣고 비벼보도록 아, 할게요. 여기서 버무리나요? 비벼보도록 아, 할게요. 여기서 버무리나요? 기술 들어가죠. 기술 나옵니다. 아, 참신한데요? 맛있겠다. 꽉꽉 누르지 말고 살살 이번에는 그렇지 섞어주면 돼요. 좀 위아래로. 네, 오,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해놓고 소금을 살짝은 넣을 거예요. 왜냐면 네. 소금이 줄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에 담가놨잖아요. 한번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숨이 되게 죽어 있었죠. 좀 뭔가 살아나는 느낌? 그쵸. 네. 뭔가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올라왔죠. 자, 색감 좋게 오일을 좀 담고요. 자, 야, 이거 진짜 건강하고 칼로리도 그렇죠. 낮겠다. 와. 지금 뭐 관중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앉아. 일어나 보지 마. 네. 자, 이제 다솜아 이거를 한 주먹을 여기다 살짝 얹어봐요. 가운데 딱. 그렇지. 잘했어요. 와. 여기에 토핑 들어가나요? 더욱 큰 고소함을 주기 위해서 견과류를 살짝 넣어볼게요. 아. 견과류를 맛 없앨 수가 없지,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해서 다솜이하고 만든 첫 번째 와.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피클을 만들 건데 피클도 만들 수 아, 있을까요? 네. 아이와 함께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오늘의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닭 프라이드, 닭 튀김을 시키면 옆에 뭐가 오죠? 닭 시키면 무가 오죠. 치킨 무가 오는데 오늘은 그걸 대체할 브로콜리 피클을 담가볼게요. 브로콜리요. 오히려 식감이 더 좋은 그 브로콜리 이용해서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좋아해요? 조금 좋아요. 조금 좋아한다고. 조금. 오늘 많이 좋아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솜이가 어머니가 정말 슈퍼에서 브로콜리 많이 사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제가 작은 양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집에서 담그실 때 너무 여러 번 하면 번거로우시니까 물 1리터에 식초 1리터에 설탕 750. 그다음 소금은 좀 저는 150에서 100 사이를 넣는데 저염으로 드실 분은 100 이하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피클링 스파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클 담글 때 쓰는 건데 사실 이거 없으시면은 그냥 마늘이나 월계수잎 정도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슈퍼에 많이 그쵸, 팔더라고요. 많이 팔죠. 워낙 많이 파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량의 재료를 제가 넣어볼게요. 그다음 이대로 그냥 끓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를 준비해 볼게요. 브로콜리는 칼을 끝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편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쑥쑥쑥 썰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초장에 찍어 먹거나 요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네네. 그래도 브로콜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라내고 사실 먹어버려요. 근데 지금 좀 아까운 게 여기 밑에가 지금 많이 잘려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좀 질긴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고요. 아, 이렇게. 요것도 같이 피클에 넣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줄기가 저 송이보다 좀 더 달아요. 맞아요. 했을 때. 그래요? 네.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왜냐면 씹었을 때 질감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러면 무 같겠네요, 무.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이게 끓은 걸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뜨거울 때 붓지 말고요. 네. 한김 살짝 빠지면 그때. 아. 그러니까 담그기는 뜨겁고 약간 그런 온도? 네. 담그긴 뜨겁지만 데이지는 않을 정도. 그렇죠. 빨리 넣었다 빼면 이게 찬물에 담가면 괜찮을 네네. 정도의 온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어려운 온도죠. 네. 네. 자, 그 온도일 때 이렇게 부어주고 잠깐 후에 누르듯이 누름돌 같은 것처럼 하면 그릇을 넣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한 이틀 정도면은 금방 익어요. 그럼 일단 이 피클도 다솜양에게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좀 되고 있어요. 다솜이가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되게 긴장돼요. 다솜이 먹어봐도 돼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일단 표정이 말해주네요. 예. 피자 시킬 때 먹어봤던 오이 피클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 아삭해? 아삭아삭하죠. 괜찮아? 네. 엄마가 해주면 먹을 수 있겠어? 네. 여러분 한참 씹더니 표정이 밝아졌어. 아주 아주. 제가 입에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오이랑 한번 같이 줘볼게요. 그럼 닭가슴살 먼저 먹어볼까? 어때? 아보카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어때요? 오. 맛있어? 자, 그럼 손가락 10개가 이제 100점이야. 자, 손가락 몇 개 줄 거예요? 잠깐 오이도 먹어보고. 오이 줬다가 역효과 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이에 대한 그 편견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이가 이런 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다솜이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솜이가 지금 앞니가 없어서 씹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렇군요. 오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맞지? 자, 여러분 들으셨죠?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와.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윤정 선생님 눈이 더 커졌어요. 맛있어. 왜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로콜리 피클 담으면 씹다가 물컹할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아삭아삭한 게 아주 적절하게 간이 딱 맞아요. 튀지도 않고. 지윤 씨 어떠세요? 괜찮은 조합이죠? 왜 브로콜리 피클을 주셨는지 알겠어요. 사실 이게 먹다 보니까 물컹물컹해서 약간 질릴 쯤에 이게 탁 치고 들어오니까 다시 시작할 힘을 얻네요. 그리고 이게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닭다리살처럼 약간 그런 고소한 맛이,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네. 그리고 이 요리의 진짜 강점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미리 만들어놔도 좋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계속 아이들이 만지고 자르고 묻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분 식사 그만하시고 다음 요리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정호균 셰프님의 멋진 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즈와 밥상 레시피 복습하기. 먼저 비닐팩에 손질한 닭가슴살과 타임, 타라곤 등의 허브와 올리브 오일, 통후추를 넣어줍니다. 빨대를 넣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밀봉한 뒤 빨대로 비닐팩 안의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시킵니다. 전기밥솥 보온 상태에서 2시간 동안 저온 조리합니다. 오이와 당근은 얇고 길게 썰어낸 뒤 물을 붓고 잠시 동안 두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의 껍질은 벗겨내고 간장, 후추, 올리브 오일을 넣고 손으로 으깨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된 아보카도 소스는 잘게 찢은 닭가슴살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아보카도는 닭가슴살의 퍽퍽함을 없애주죠. 오이와 당근을 그릇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 잘 버무린 닭가슴살 냉채를 보기 좋게 얹은 뒤 다진 견과류를 뿌려 완성합니다. 저온 조리한 닭가슴살 냉채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 브로콜리 피클입니다. 브로콜리는 줄기의 질긴 부분만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물,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 설탕, 소금을 냄비에 넣고 적당한 온도로 끓인 뒤 체에 걸러 브로콜리에 붓습니다. 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한 뒤 닭가슴살 냉채에 곁들여 먹습니다. 첫 번째 아이조아 밥상 완성입니다. 두 번째 아이조아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토니오 셰프님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흥미를 잡아볼지 정말 궁금한데요. 두 번째 요리 재료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브로콜리, 양파, 달걀, 빵, 치즈, 토마토, 아보카도, 각종 양념들이 있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오늘 주제 모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소화비 주제인데. 자, 네. 살찌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오히려 스트레스거든요. 그럼요. 차라리 살찌는 거를 이렇게 안 먹이는 것보다도 네.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맛있게 먹으면 그 칼로리예요. 네. 자, 이제 재료를 하나만 공략하는 우리 토니오 셰프님, 오늘은 브로콜리를 선택하셨는데요. 네. 자, 우리 앞서 정호균 셰프님이
줄기로 또 피클을 만드시는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돋보여주셨는데 우리 셰프님은 또 어떤 아이디어로 네. 요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이 아이들이 그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 브로콜리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네. 그런 요리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흔적은 남을 것 같은데. 또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름이 또 특이해요. 이름이 네. 슈렉버거입니다. 슈렉버거요? 네, 슈렉버거요. 네.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요? 아니, 우리 네. 꼬마 요리사 슈렉 좋아하세요? 네. 슈렉버거, 슈렉버거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슈렉버거 먹고 슈렉처럼 되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자, 그럼 네. 슈렉버거 한번 시작해볼게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자, 먼저 버거 버는 아무래도 오늘 소화비만이 주제니까요. 이렇게 조금 미니 버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맛있겠다, 그쵸? 탄수화물이네요. 뭐 근데 그 저희가 이 브로콜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몸속에 독소도 배출하고 저칼로리지만 몸에 독소 그리고 지방까지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브로콜리가 합니다. 근데 이제 브로콜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보시면은 브로콜리 저는 그 정호균 셰프님이랑 틀리게 가루만 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그 위에 송이 부분만 이 송이 부분을 다 잡고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게 떨어져요. 아주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같이 그래서 해보세요. 네. 혹시 잘 안 되나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뜯어서 줄기째 쪼개지고 있는데요? 우리 비비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비비니까 어때요? 조금 딱딱해요. 조금 딱딱해요. 힘들어요? 그거 왜 애한테 힘든 걸 시키고 그러세요?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서 패티 안에 들어가는 고기 아닐까요? 고기를 만들어야 돼요.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고기 좋아하죠? 네. 그럼 이제 고기를 만들어 보나요? 다솜이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브로콜리. 자, 꽤 많이 들어가죠. 네. 고기.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요. 네. 그리고 소고기. 달걀 노른자. 달걀. 흰자는 안 들어가고 노른자만 들어가요. 노른자만 넣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점을 주물러 주시면 돼요. 자, 아까 아보카도 주물렀던 거는 잊어버리고 요거 열심히 주물러 주세요. 왜 아이의 소중한 추억을 지우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죽이 좀 더 쉽게 되라고 이렇게 허니 머스타드 약간 넣어주시고요. 지금 패티를 만드는데 허니 머스타드가 들어가나요? 허니 머스터드 소스 칼로리가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약간만 넣어주십니다. 네.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또 약간만. 뭐예요? 이거는 굴소스입니다, 여러분. 삐! 이건 안 됩니다. 삐! 이건 안 됩니다. 네. 이본 선생님 각종 표정이 양념을- 어두워지셨어요. 이본 선생님 2단계에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저렇게 아이들을 위한 그 소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고기 패티를 만들 때는요, 이왕이면 국간장 있죠. 어머님들 네. 많이 쓰시는 국간장으로 살짝 가미를 하면 훨씬 더 감칠맛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나 이런 거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간장을 썼습니다. 네. 배우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빵가루를 약간 넣어서 농도를 잡아줄 거예요. 빵가루. 삐! 빵가루 괜찮아요? 삐! 빵가루 괜찮아요? 빵가루도 극소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사이즈로 해서 반죽을 해줄 거예요. 자, 동그랗게. 자, 따라해봐요. 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반죽도 하고 팔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재밌겠네요. 네네. 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그랑땡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버거 패티를 만드실 때는 두께를 조금 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게 굽는 과정에서 패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속까지 익히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얇게 준비해 너무 주세요. 귀엽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또 튀겨 먹어도 돼요, 얘 같은 경우. 다양한 활용 요리를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들 비만을 위해서는 피해야겠죠, 그죠? 네네. 자.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패티를 구워야 되는데 네. 아이와 함께 이제 불요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불 앞에 서면은 엄마가 만지지 마 이러면은 아이들이 더 겁을 먹어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센 불에서는 엄마가 좀 조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약한 불로 돌려서 그 조리기구를 닿지 않도록 엄마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막 튀기는 것도 하지 마, 뭐 디는 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겁을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가 조금 안 다치도록 유도해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 너무 잘 만든다. 이렇게 사실은 패티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해서 기름을 약간 두른 팬에 부으시면 됩니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이라고요? 기름도 아주 극소량만 사용을 해주십니다. 네네네. 패티를 구우실 때는 너무 강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좀 약불이나 중불 정도에서 천천히 익혀주시는 게 태우지 않고 맛있게 익혀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엄마도 좀 도와줘. 자동이 잘하네요, 침착하게. 저보다 더 침착한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네, 집에서 하실 때는 자주 뒤집어 주시는 게 태우지 않고 골고루 속까지 천천히 익히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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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이거 하면서 성취감을 엄청나게 느끼겠는데요? 네. 사실 집에 이제 막 아이들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딱 준비해놓고 친구들 초대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다음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요리는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슈렉버거 만들어봤잖아요. 네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뭔가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바로 올라프 주먹밥입니다. 아, 반칙 아닙니까? 네? 네, 너무 아니,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올라프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번 요리는 저보다도 다솜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다솜이 어머니 오늘 아이 푹 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먹밥을 만들 텐데 우리 꼬마 요리사가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브로콜리, 밥, 생김, 당근, 치즈, 우엉조림, 참기름, 달걀 등등입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네. 먼저 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두밥을 지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고두밥이 없을 경우에는 고두밥을 대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훌륭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즉석밥을 따뜻하게 덮여서 이용해 주시면은 꼬독꼬독하게 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네. 넣어줄래요? 선생님 이거 현미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현미로 해도 맛있는데 현미로 하면 올라프가 안 되거든요. 맞네. 지금 올라프 만들려고 굳이 현미를 포기하고. 그러면 제가 생각이 참 짧았네요. 여기 또 넣어주세요. 또 이보은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네. 따뜻한 밥에 맛있겠다. 이거 한번 싹 저어주세요. 자, 우리 꼬마 요리사님이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햄 같은 거 살짝 올려서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럼요. 햄 초밥 이런 거 되겠어요. 햄 금기어예요 오늘. 자꾸 왜 그러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막 햄 이거 아예 안 먹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염분기를 빼고 해주면 조금 나은데 좀 빈도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너무 많이 해주진 말고. 네네. 어때? 약간 샤워. 약간 쉬어요? 입맛이 뭐 당금이에요. 쉴 경우에는 네. 밥을 조금 더 그죠.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네. 한번 또 섞어주세요. 네. 또 섞어주세요.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식재료가 브로콜리잖아요. 네네. 브로콜리를 조금 넣어줄 겁니다. 아, 요것도 송이만 들어가네요. 네, 이것도 송이만 써줄 거예요. 왜요? 이 송이 부분이 이제 식감이 좋아가지고, 네. 이 사실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 끓여질 때 이제 좀 넣고 끓여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또 뭘 넣어? 살짝 물을 바르고 물을 발라요? 손에다가 물을 바르고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네. 네. 똑같이 해보세요. 물을 발라서.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조그맣게 잡고 이제 올라프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눈사람 몸통을 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는 거야. 삼촌이랑 똑같이 놔주면 돼요. 3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쫑쫑쫑. 자, 근데 흰밥 사이사이에 브로콜리 네. 녹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올라프가 이게- 때가 많이 탔네요. 또 걸는 것 같아요. 예. 풀떡 올랐어요. 이 슈렉이랑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삼촌이랑 똑같이 넣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똑같이 넣고. 그 몸통 개수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2개만 해주셔도 돼요. 도시락 통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5만. 아무래도 저는 결혼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는 이 웬만한 코미디 프로보다 재밌네. 맨 위에 부분을 네. 살짝 눌러서 얼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캐릭터 도시락인데. 자, 제가 그 병아리 만든다고 그 검은 깨를 메추리알에 이렇게 박다가 눈이 빠질 거 눈이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김과 치즈로 만든 입을 이렇게 싹 붙여줍니다. 다솜이도 하나만 주세요. 거기다 옳지. 자, 됐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올라프 총각을 만드실 때는 항상 옆에 사진을 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꼬마 요리사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재밌었어요? 슈렉이랑 올라프 중에. 올라 그쵸. 올라프가 근데 확실히 재밌어요.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아이들은 이런 걸 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이벤트성으로 아이들하고 한 번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조금 많이 가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올라프 어떻게 먹어요? 잔인해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참깨 좀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솜이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볼까, 우리? 아, 올라프 머리를 먹을래요? 몸통을 먹을래요? 어느 부분을 먹을래요? 몸통. 몸통. 그래요. 몸통 먹고 싶은 부위를 먹어보세요. 와, 맛있겠다. 어때요?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아직도 쉬어요? 올라프 컵. 그러면 올라프가 쉬었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밥을 조금 더 넣고 이 상태에서 밥을 더 넣어요. 이럴 때 김가루 같은 걸 좀 더 묻혀가지고 네네. 드시면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슈렉을 한번 먹어봅시다. 슈렉 버거 네, 처음 슈렉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1, 2, 3. 나 한식 대첩보다 더 떨린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소스가 없는데도 괜찮아요? 네. 맛있었죠? 네. 네, 지금까지 네, 토니오 셰프님의 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조아 밥상 레시피 복습. 브로콜리는 칼끝으로 식감이 부드러운 송이만 잘게 잘라내 따로 그릇에 담아둡니다. 패티용 고기와 다진 양파, 달걀 노른자, 굴소스, 허니 머스타드, 빵가루를 그릇에 담고 파슬리와 후추 등으로 간을 한 뒤 고르게 섞어서 패티로 만들어줍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한입 크기의 패티를 약불에 타지 않도록 은근히 굽습니다. 빵 위에 양상추, 토마토, 패티를 얹고 뚜껑을 덮은 뒤 슈렉 이쑤시개로 고정하면 끝!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특별한 햄버거, 슈렉버거 완성입니다. 토니오 셰프의 두 번째 메뉴는 깜찍한 올라프 주먹밥입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데치고 고두밥에 식초로 만든 배합초와 다진 재료를 넣은 뒤 골고루 섞어 주먹밥 모양을 만듭니다. 눈사람 몸을 만들고 당근, 김, 우엉조림으로 눈, 코, 입을 더하면 아이들의 대환영을 받을 올라프 주먹밥 완성입니다. 두 분 셰프님과 꼬마 요리사를 모시고 저희가 팽팽한 요리 대결을 펼쳐봤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죠? 토니오 셰프님이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지 정말 재발견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 자, 셰프님들과 함께한 요리 시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 재미는 충분히 저희도 우리 다솜이의 표정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요한 네. 맛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운명의 시간. 더 즐겁고 맛있었던 셰프 삼촌의 손을 다솜이가 들어주는 거예요. 자, 꼬마 요리사 다솜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의 밥상이 마음에 들었나요? 이건 진짜 건강하고 칼로리도 낮겠다. 아보카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어때요? 이게 더 맛있어요. 네, 올라프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친구들 초대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맛있어요. 그래요?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 소화 비만을 예방하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또 식재료도 알아보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밥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그 먹거리 공동 육아에서 소화 비만을 잡을 수 있는 꿀팁을 드렸다는 생각이 정말 뿌듯하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도 정말 자극을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어요. 네, 영유아기의 그 식습관이 평생을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배웠던 걸 참고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다양하고 맛있는 밥상 차려줄 수 있겠죠? 오늘 배우신 방법들 여러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기린처럼 다리를 넓게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볼까요? 하나, 그렇죠, 팔도 움직이고 그렇죠. 이게 보폭을 넓게 하면 네.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선 보폭을 넓게 하게 되면은요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릎과 발목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다리의 펌프 작용을 통해서 다리의 부종도 좀 없애집니다. 네. 선생님 손 떼어볼까?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한다. 네, 지금 줄넘기 하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이 줄넘기 동작을 왜 하냐라고 보면 다리 근육의 강화와 속도와 민첩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동도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민첩성과 순발력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다솜이 잘했어요.